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각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재미있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는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높이, 거리, 길이 등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 상황에 삼각비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증명 아닌 증명처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이렇게 자동 반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삼각비를 활용한 거리 높이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그 단어 위주로 값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직각삼각형에서 얘의 값과 한 변의 길이만 하면 결국 저희는요. 나머지 두 변을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거죠. 특별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한 얘가 알고 있는 각을 여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 만약에 제가 여기를 알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다른 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x 이런 식으로 여기 만약에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in a라는 것은 빗변의 길이, 이걸 빗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y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있다고 할게요.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b. 근데 얘를 알고 있습니다. b니까 몇 대 몇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b를 이용해서 나머지 두 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도대체 뭐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일단은 원리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다 라고 한다면 빨리 빗변을 파악하시고요.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겠죠. 빗변에 대한 이 각과 마주보는 대변. 대변은 우리가 높이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빗변에 대한 대변의 비,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다 라고 친다면 빗변에 대한 이 각과 이웃하는 밑변의 그 비를 말하는 것이고 탄젠트 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각에 대한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로 이렇게 말로 접근을 해야 써먹을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문제로 푸는 게 제일 좋죠. 무슨 말이냐? 그림과 같이 두 지점 BC를 잇는 터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거리는 5km고요. 지점 A에서 C까지 거리는 4루트 3km입니다. 지점 A에서 두 지점 BC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터널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터널이라는 것은 뭐예요? B하고 C를 잇는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질문. 지금 이 아이는 직각삼각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겠죠. 30도는 특수한 각이잖아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B라는 꼭지점에서 AC에다가 뭘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이 점을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직각삼각형 ABH에서 한 각에 대한 한 각을 알고 있고 한 예각을 알고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 볼게요. 사인 30도다 라고 친다면 사인 30도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즉 말로 써볼게요. 빗변에 대한 이 30도와 마주보는 대변, 즉 높이의 비잖아요. 각과 마주보는 면이 누구게요? 바로 B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 BH. 그러면 말입니다. 사인 30도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친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럼 양변에 5 곱하면 BH 구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특수한 각에 대한 삼각 B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특수한 각이 아니라면 뭐 이용하면 돼요? 삼각 B의 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줘요. 조건을. 그럼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볼까요?
따라서 BH는 5 곱하기 사인 30차. 이거를 가르쳐 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적어 드리는 건데요.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마주보는 변은 삼각비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죠? 사인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곱하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사인 30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요 길이가 2분의 5인데 맨 마지막에 단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CH만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AH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0도에 대한 AH의 관계는 뭐예요? 코사인이죠. 그럼 위에다 적어볼게요. 그럼 코사인 30도라는 것은, 자, 옆에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빗변에 대한 각과 이웃하는 밑변의 비. 그러면 지금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5고요. 그리고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선분 AH가 되겠죠. 양변에 5를 곱하면 AH 구하죠. 따라서 AH는 5 곱하기 코사인 30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5 루트 3.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5 루트 3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길이는 보라색으로 할까요? 요 길이는 그렇죠. 전체 4 루트 3에서 2분의 5 루트 3 빼면 되잖아요. 2분의 8 루트 3에서 2분의 5 루트 3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루트 3 그리고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BC의 길이 구하시겠죠. 자, 이거는 써볼게요. 그럼 BC 이것은 루트 하시고 빗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의 루트. 왜냐면 BC의 제곱이 2변 제곱과 2변 제곱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얘 제곱하면 4분의 25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4분의 27 루트 하시고 27 더하기 25 하면 얼마입니까? 50인가요? 51을 4로 나누는 거니까 13이 되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단위는 킬로미터 붙여서 BC의 길이, 즉 터널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13km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귀찮은 계산이 나오는 거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풀었으니까 보세요. 정리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이랑 세 변 중에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두 변을 삼각비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문장 오시죠. 자, 그림 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과 세 변 중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으면 그 각에 대한 사인 값,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때로는 그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적어보면서 그 안에서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진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직각삼각형이 바로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려서 나머지 한 변을 또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자,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볼게요.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더 쪼개면 한 변. 두 개의 변의 길이 그리고 그 끼인 각.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라는 말 중요합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결론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각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각의 그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C예요. 조금 더 위에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그리고 이 각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과는 이겁니다. 2분의 1 곱하시고요. 두 변의 곱, 사인 그 끼인 각. 그래서 이 A와 B의 곱은 두 변의
두 변의 길이의 곱. 정확히는 두 변의 길이의 곱입니다. 약식으로만 쓴 거예요. 얘는 사인 극이각.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라고 학생들한테도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데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입하는 거 아니고 유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되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면 되죠. 그래서 두 변 중에서 긴 변 쪽으로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를 제가 편의상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왼쪽 직각 삼각형에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c랑 빗변의 길이랑 얘가 무슨 관계예요? 사인 관계죠. 그러니까 사인 c라는 것은 이 각에 대한 빗변의 길이에 따른 이 각의 대변 높이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몰라요? 지금 얘를 모르는 거예요. 양면에 a 곱하면 되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h는 바로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낀 각의 크기가 됩니다. h를 알았어요. 그럼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넓이는 다음과 같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b 그리고 높이가 바로 이 값이죠. a 곱하기 사인 c. 그럼 다시 잘 정리하면 뭐예요? 곱셈은 순서 바꿔도 괜찮은 거니까 넓이가 2분의 1 두 변의 길이의 곱 사인 끼인 각 해서 넓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 이것을 그려보고 적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알고 있는 조건이 뭐예요?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둔각 삼각형일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각 삼각형 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 어떻게 구하죠? 바로 이거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원리는 얘기했습니다. A에서 수선을 그으면 높이를 8과 3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걸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산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30이 얼마인지 기억해낼 수 있어야겠죠? 얼마죠? 2분의 1 됩니다. 맞죠? 그래서 2분의 1. 자, 계산 정리하면 되겠네요. 약분하시면 요거 4, 2, 8. 2하고 10의 곱이니까 얼마입니까? 10 됩니다. 얘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 사인 끼인 각이 되는데 사인 135도를 안 배웠잖아요. 나중에 가면 또 배울 날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원리를 기억해내면 되죠. 원리가 뭐예요? 밑변과 높이를 찾는데 내가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는 여기다 수선을 그어야 되는데 둔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둔각 삼각형의 높이는 연장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B의 연장선을 쓱 긋습니다. 쓱 그어요. 그렇게 하고 C점에서 이 연장선에 뭘 내리면 돼요? 수선에 발을 내리면 되죠? 뭐 수선을 긋는다 해도 괜찮고요. 얘를 높이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180도에서 135도 빼니까 요만큼의 각이 얼마가 되죠?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45도에 대한 빗변과 무슨 관계예요? 높이 관계니까 사인. 그러면은 높이 H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45도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원래 이거 앞단계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사인 45도를 적어보자면 이 그림에서 빗변의 길이에 대한 이 각과 마주보는 똥싸 대변입니다. 그 양변에다가 6을 곱하게 된다면 H가 6 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하지만 그 공식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따라서 넓이를 내가 S라고 했다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바로 높이 값이 얘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사인 45도. 그러면 둔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끼인 각이 둔각일 때는 그렇죠. 180도에서 그 둔각을 뺀 것을 그
값에다가 그 계산하는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뭘 얻은 거예요?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랑 같다는 거를 또 알게 된 거죠. 근데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돼요. 코사인도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만 합이 180도일 때, 합이 180도일 때 계산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형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형을 이용해서 보여줬다. 근데 코사인은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둔각을 빼고 각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원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보도록 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그리고 사인 45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요거 2는 4, 2, 8 약분되고요. 2, 6, 12 루트 2.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위가 없지만 단위가 있을 때는 넓이 단위는 길이 단위의 제곱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삼각형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하면 되죠. 그죠? 자,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안 돼 있을 때는 선을 그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어져 있죠. 그러면 말입니다. 각각을 구해서 더하면 사각형 넓이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나 이 길이가 필요해요. 왜죠? 얘를 끼인 각으로 하려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90, 45도, 45도의 경우에는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대 1대 루트 2의 비가 되는데 8 곱해져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8입니다. 여기도 8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해도 괜찮고요. 또는 삼각비 배웠으니까 삼각비 이용하도록 할까요? 나 이 길이가 필요해요. 그럼 이 각에 대해서 똥싸 대변이네요. 직각 삼각형인 거니까. 그러면은 사인 45도를 이용하겠다. 얘는 빗변의 길이 8 루트 2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AC가 됩니다. 양변에 8 루트 2 곱하면 되죠. 따라서 AC는 8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연습하다 보면은 이 가정 생략하고 바로 적는 순간 놉니다. 그러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지만 루트 2분의 1로 적어도 괜찮죠. 약분되는 걸 미리 본 거죠. 그럼 8.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그래서 8이에요. 다 되네요. 삼각형 ABC 넓이에다가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겁니다. 얘는요. 삼각형 ABC 넓이 더하기 삼각형 ACD로 가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 넓이부터 갈까요? 여기도 8이잖아요. 그럼 얘는 직각인 두 변을 아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CD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는 거니까 얘 넓이는요.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의 곱, 그리고 사인 그 끼인 각. 이렇게 해서 얘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인 60도가 얼마인 것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약분되고 얼마가 됩니까? 32 더하기. 여기는 4, 2, 8, 2, 5, 10, 10 루트 3. 계산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답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하나만 가져가도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삼각비를 적용할 때 각이 이루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삼각비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뭘 이용할 것인가. 근데 처음에는 정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높이, 길이를 요구된 값이 어떤 변인지 명확히, 즉 구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넓이 공식은 반드시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넓이 구할 때 단위가 있었다면 단위를 그 길이 단위의 제곱으로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점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는 불편한 계산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눈을 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호 계산 때문에 그렇죠. 근호 계산이 좀 약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것만 좀 집중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작업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그 파트를 완벽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남들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와 선생님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학생들한테 재밌게 같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